떠돌던 블랙홀이 태양계에 침입해 순식간에 우리의 유일한 에너지원을 먹어치운다고 상상해보세요. 인류는 하늘에서 태양이 사라져가는 것을 바라보며 무서운 결말에 대비해야만 할 겁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두려운 일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만약에 태양 내부에 먹성 좋은 작은 블랙홀이 존재하고 물질을 안쪽에서부터 먹어치우고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태양은 언제까지 이 기생충을 먹여 살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여기는 토픽입니다. 이번에는 항성 내부에 블랙홀이 있다면 어떨까? 그리고 언뜻 보면 엉뚱하게 들리는 이 이론이 정말 일리가 있는 것일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긴장을 풀고 편하게 함께 해주세요. 그럼 시작합니다. 원시 블랙홀이란 무엇인가? 사람들은 블랙홀에 대해 공상하는 것을 아주 좋아합니다. 블랙홀은 온갖 몬스터의 모습으로 그려지면서 영화 제작자가 우주선이나 별들을 그 암흑 속으로 밀어넣는 일도 종종 있는데요. 그런데 블랙홀이 실제로는 알려진 것과 전혀 다른 행동을 보인다면 어떨까요? 아시다시피 우주 공간에서 블랙홀은 잘 섞여 지내고 있습니다. 만약 이 천체들의 추가적인 능력이 생겨서 항성 내부에 숨어 들어가 그곳에서 유유자적한 생활을 할 수 있다면 어떨까요? 이 채널을 잘 보시는 분들은 블랙홀이 태양의 몇십억 배나 무겁다는 것을 충분히 아실 겁니다. 거대한 천체가 대체 어떻게 훨씬 작은 별 내부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지? 그런 의문이 드는 것도 당연합니다. 궁수자리 A별이나 TON 618 같은 몬스터에게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일 텐데요. 하지만 아주 작은 블랙홀이라면 다른 천체의 내부에 존재해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보통의 블랙홀은 초대 질량 항성의 붕괴 후에 형성됩니다. 이 블랙홀들은 먼지나 가스, 다른 항성이나 행성과 같은 영양분을 충분히 섭취하며 성장해서 은하로 하여금 자신의 주위를 돌게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우주 공간은 비교적 가벼운 매우 작은 블랙홀로 채워져 있을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이미 1970년대에 이설을 제창한 사람이 영국의 이론 물리학자 스티븐 호킹 박사인데요. 그에 따르면 만일 태양 내부에 수성 정도의 질량을 가진 블랙홀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우리가 알아챌 수는 없을 것이라고 합니다. 호킹 박사는 빅뱅 발생 후 처음 몇 초 동안 형성된 미세한 블랙홀이 우주 공간을 떠돌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했는데요. 그것이 현재 원시 블랙홀이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우주가 탄생하고 처음 몇 나노초 동안 우주 공간은 엄청난 압력과 초고온의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물질 밀도의 흔들림으로 인해 미세한 블랙홀이 발생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천체들은 아주 안정적이기 때문에 현재까지 남아있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만약 스티븐 호킹 박사의 설이 맞다면 이것은 암흑물질이라는 현상을 설명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우주학자들은 10의 14제곱킬로그램에서 10의 23제곱킬로그램의 천체가 암흑물질을 구성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암흑물질을 볼 수 없지만 과학자들은 관측 가능한 천체의 중력으로 작용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거대한 블랙홀에 대해서는 많은 것이 알려져 있지만 원시 블랙홀에 대해서는 거의 아무것도 알려져 있지 않은데요. 그 이유는 이런 작은 천체를 수색하는 고도의 기술이 오랫동안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로 최근 이 분야에서 혁명적인 돌파구가 생겼습니다. 2016년 천문학자들은 중력파 검출 장치 라이고의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이 검출 장치는 두 블랙홀이 충돌했을 때 발생하는 우주의 진동을 포착할 수 있는데요. 기록된 47건의 충돌 중 대략 4분의 1의 경우는 원시 블랙홀이 관여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데이터를 분석한 제네바 대학의 가브리엘레 프란치올리니와 그 동료들은 이러한 결과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는 우주 공간에 원시 블랙홀이 존재한다는 간접적인 증거일 뿐이지만 향후 연구에 있어서는 큰 발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블랙홀은 어떻게 항성 내부로 들어갈까?
별이 탄생하려면 대량의 성간가스가 필요합니다. 성간가스는 중력의 영향을 받아 회전하여 원반 모양이 되고 고밀도로 초고온의 원형이 됩니다. 중심부의 안에서는 높은 압력으로 열액 반응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별의 진화 과정을 수천만 년에서 몇 초로 빨리 돌리기를 하면 별의 탄생이 이루어집니다. 이는 우주에 수없이 존재하는 보통의 항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우주에는 그 밖에도 호킹별이라는 내부에 원시 블랙홀을 가진 별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과학자 중에는 벌레 먹은 별이라는 재치 있는 이름을 생각해낸 사람도 있다는데요. 호킹별 내부에 있는 블랙홀은 맛있는 고기를 안쪽에서 먹어치우는 기생충에 비유됩니다. 하지만 호킹별을 기생충이라고 부르는 것이 과연 타당한 것일까요? 정말 이 작은 블랙홀은 귀찮기만 한 존재일까요? 암흑물질이 원시 블랙홀이라고 한다면 우주 공간에는 대량의 블랙홀이 존재할 것입니다. 이 경우 그 중 하나가 항성 형성 중에 가스의 흐름에 휘말려 들어간다고 해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습니다. 만일 원자만한 질량의 블랙홀이 강착 원반에 빨려 들어간다고 해도 항성 형성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입니다. 블랙홀의 중력만으로는 자신이 개임해서 규칙을 정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블랙홀은 별의 중심부로 빠져들어갑니다. 거기서 진짜로 재미있는 일이 벌어지기 시작하는데요. 몇십억 년 혹은 더 오랫동안 무료로 진수성찬을 계속 먹을 수 있는 것입니다. 왜 블랙홀은 별을 파괴하지 않는가? 블랙홀은 우주에서 가장 흉폭스럽게 물질을 집어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런데 왜 작은 원시 블랙홀은 단번에 별을 파괴하지 않을까요? 물질은 충분할 정도로 있다는데 왜 그럴까요? 사실 그 양상이 조금 다릅니다. 블랙홀은 에너지를 방출함으로써 별의 물질을 밀어내고 있는데요. 이는 동등한 힘을 가진 두 명의 라이벌이 대결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블랙홀의 성장은 아주 느리고 그리고 한계가 있습니다. 원시 블랙홀이 항성을 삼키지 못하는 데에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질량이 너무 작기 때문이죠. 하고 싶어도 마음껏 물질을 흡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막스 플랑크 천체 물리학 연구소 항성 부문 과학자들이 계산한 결과 원자 크기만한 원시 블랙홀은 1초에 100톤의 물질을 흡수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는 꽤 큰 숫자로 생각될 수도 있는데요. 반면 태양은 같은 1초 동안 우주 공간에 수백만 톤의 물질을 방출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시 블랙홀은 생각만큼 그렇게 엄청난 대식가라고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호킹별의 영위. 블랙홀은 성장할수록 인력이 증대됩니다. 그러면 블랙홀에 별의 물질이 들어가기가 쉬워지죠. 또한 블랙홀의 에너지도 증가합니다. 그 사이에도 항성의 중심부에서는 열액 반응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항성은 스스로 에너지를 만들어내고 그와 함께 블랙홀로부터도 추가적인 에너지를 받고 있습니다. 예일대 얼 벨린저 준 교수의 계산에 따르면 원자와 같은 크기의 원시 블랙홀이 지름 10cm까지 성장하려면 수십억 년이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그 무렵에는 천왕성에 가까운 질량으로 되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블랙홀이 이 수치에 도달할 때 항성 내부에 교란이 일어나 항성의 외부층이 팽창합니다. 이 상태는 태양과 같은 일반 항성이 죽음에 이르는 과정과 비슷합니다. 다만 호킹별에는 비밀이 있는데요. 그동안 별의 내부 핵 안에서의 열액 반응은 정지하고 블랙홀의 에너지만으로 활동하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영구적인 열기관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뿐만이 아니에요. 블랙홀을 중심에 둔 별은 놀라울 정도로 장수한다는데요. 이러한 이유로 이 기생충은 항성에게 불로초가 되는 것입니다. 호킹별의 질량은 태양의 5배나 되고 밝기는 태양의 10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준거성이라고 불리죠. 그렇다면 항성 내부의 블랙홀의 유무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특이한 종류의 천체를 찾기 위해
별을 수술용 메스로 절개하여 층을 파헤치면서까지 일을 진행할 수는 없습니다. 항성 내부에 숨어 있는지의 여부는 항성의 진동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음향 진동을 이용해 별 내부를 조사하는 성진학이라는 비교적 새로운 학문으로 이를 이용한다면 검출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과학자들은 호킹별이 구상성단이나 초저광도 메소은하에서 볼 수 있는 전형적인 현상일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영상은 끝입니다.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즐거우셨을까요? 태양은 어때?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블랙홀이 태양 내부에도 있지 않을까 하고 불안해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안심하세요. 다행인지 불행인지 그 가능성은 거의 제로입니다. 현재 성진학 연구에서는 태양 내부에서 이설을 뒷받침하는 진동은 볼 수 없었습니다. 게다가 과학자들은 중성미자의 수준도 계속 모니터하고 있는데요. 그 양도 태양에 어떠한 이상을 의심케 할 만한 수치를 보이지는 않습니다. 광대한 우주 공간에는 수십억 개의 호킹별이 존재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남은 것은 찾아내는 일뿐인데요. 우리는 곧 그날이 올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여러분과는 잠시 작별입니다. 여러분, 그럼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